그래서 영장은 뭘로 쳤습니까? CCTV로 했어요. 근데 이 120명 CCTV에 관련해서는 대화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기 보시면 CCTV 역학조사 방해로 해서 했지만 이 CCTV는 다 기각됩니다. 이게 보시면 사랑제일교회 여기 보시면 CCTV 쳐보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모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CCTV와 관련해서 장로 기각입니다. 기각. 왜 기각했냐면 이게 역학조사 방법에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조사 방법에 범죄 성립 자체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뭐냐면 감염법에 따르면 CCTV가 역학조사 방법이냐라는 거에 다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두 번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이슈가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는 방역 도전해서 엄단을 하라. 그렇죠. 이 지시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얘기하고 네. 법무장관에 의해서 서울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서 경찰청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는데 그때는 뭘로 됐었어요? 문자 메시지와 명단. 네. 근데 그거는 영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보도가 안 나가요.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용이 아니라는 게 상당 부분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CTV도 두 번 다 영장이 기각돼요. 그리고 부목사님도 영장을 쳤다가 두 번째는 부목사님은 아예 관여 정도가 없기 때문에 네. 기각된 거예요. 네. 청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관여 안 했으면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구나 관여가 네.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큰 일을 벌여놨는데 오늘자로 이걸 의견을 송치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그러면 이 보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보도를 특종으로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특종을 안 냈습니다. 이게 보도를 왜냐하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기자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도. 네. 그냥 몰래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10월 30일 했으면 그날 보도자를 내줘야 돼요. 네. 근데 슬그머니 저걸 아예 언급 안 해요. 저도 오늘자 알았어요. 그것도 뭐냐면 경찰청하고 기자들하고 그냥 일반 간담회 할 때 슬그머니 설명했어요. 자, 슬그머니 설명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사 결과 명확히 뭘 밝히지 못하는 그런 게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또 중간중간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자들이 정보를 흘리죠. 뭐가 결정적인 뭐가 드러났다, 뭐가 하나도 없어요. CCTV를 언급했다가 CCTV도 방법이 아니니까 범죄 성립 자체가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8월 15일 이후에 16, 17 이때 질본이나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내요. 네. 거기에 CCTV 달라는 말이 없어요. 3번의 공문에서.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가 문자 메시지하고 주소록이 안 되니까 네. 갑자기 CCTV로 방향을 틀었던 거예요. 네. 이것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를 했으면 이거는 전체 기자들 모아놓고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할 때도 모든 기자들 다 불렀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전국민적인 사안이었잖아요. 근데 왜 슬그머니 하냐고요. 네. 자, 이것은 저희가 해명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 8월 3일 날 이거는 서울시 왜 숨겼냐고 제가 아마 다른 데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저 문제를 했던 데가 바로 성북구청이에요.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목사님이 광화문 5분 연설하고 다시 가서 서명을 해. 그게 오후 내가 그 격리 통보를 정확히 받은 날이 오후 5시예요. 네. 그러고 나서 집에 있었어요. 네. 근데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구청장님께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알렸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대단히 네, 방역에 방해를 하고. 방해하고 있다. 근데 그런- 멀쩡인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격리돼서 집에 있는 사람을. 네. 그리고 그 보도를 이어서 뭐 평화나무에서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전 언론에 뿌렸죠. 그러고 나서 매도를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저도 첫 번째 이 목사님이 한 것 중에 네. 이것이 조금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상당수가 해명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 10일 날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8월 2일 날 했고, 네. 그러면 8월 15일 날 많은 분이 감염됐다 그러죠. 그것은 언제 감염된가? 바로 8월 2일 날 네. 2주간의 잠복기가 있은 다음에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떠냐? 이태원 코로나예요. 네. 이태원 코로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 지하철이든. 그래서 광화문의 참석자를 모두 다 전수조사를 대부분 했죠. 그 결과 평균치 이하가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일반 국민의 평균치 이하가 나온 것을 전부 다 사랑교회에서 1,000몇백 명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랑제일교회 아니고 이태원 발이에요. 이태원 발이 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 성북구청과 서울시, 질본이 잘못한 조치로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사랑제일교회 이 감염 사건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도 8월 초에 저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보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보도를 못 봤거든요. 성북구청에서 일부러 숨겼어요. 이번에 구속영장을 제가 하면서 저희가 교회 측에 사랑교회에서 뭘 명단을 자꾸 숨겼다는데 몇 번을 정확히 줬는지 명단을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8월 3일께 등장하는 거예요. 뜻밖의.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네. 저거는 네. 왜 받았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안 해요. 마치 이 사랑지역에서 우한 시장처럼 갑자기 발생한 걸로 지금 얘기를 해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불법 집회라고 사랑제가 불법이 된 거는 8월 13일이에요. 8월 13일 오후 3시 이전에는 서울 종로경찰서에가 3,000명을 집회를 허가를 했어요. 허가를 해서 이렇게 쌍방간에 도면까지 그려서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을 해서 발생한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금지 명령을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준비했던 택시, 광고, 모든 장비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고 나서 바로 행정소송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단체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일파만파, 하나는 자유연대. 네. 그런데 14일 밤 10시에 오후 늦게 일파만파 100명이 허가되고 여기는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100명의 허가 내용도 네. 신청을 100명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한 거지 네. 그 내용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대상이 아니다. 방역을 위해서 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허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정광 목사님의 내용에 그때 집회 갈 때 저는 그걸 목사님을 잠깐 그 2시 반에 뵀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금지 명령 그런 거 떠나서 분위기가 보석 조건하고 너무 위험하게 돌아가니까 했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8월 15일 날 그 경찰청 차벽으로 100명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저쪽은 저쪽 서로 간에 안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은 분리됐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8.15 집회를 불법 집회를 그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총리와 이 두 분을 구속했잖아요. 네. 그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2달 전부터 불법 집회를 모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져봤더니 불법 집회가 언제 됐냐면 8월 13일 오후 4시에 최초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7월 달부터 준비한 것이 이거 행정명령이 발동될 걸 알고 불법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주일 전 예비 집회를 경북궁에서 허가를 받아서 했고 네. 스피커를 저쪽 그 자문 터널 방향으로 보면서 했었어요. 오케이 했고 그 다시 또 15일 집회를 허가했더니 이번엔 스피커를 이쪽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경찰청 도면을 얻어서 13일 전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법 집회를 준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정광 목사님 그 지금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총재의 이 사건의 지시자로 지목된 정광 목사님도 상당 부분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15 집회와 관해서 광역수사의 오늘 조사 결과로 인해서 저희는 저건 다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소됐다는 이 사건도 저희가 전혀 터무니없는 사건이라는 걸 알고 네. 여기 목사 역학조사 방해로 했다는 것도 네. 저거는 자신 있으면 그 언론 보도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기자분들 궁금한 거 얼마인지 물어보시라고 다 오픈합니다. 네.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진술 거부한다는데 진술 거부는 당연한 거죠. CCTV가 내용도 아니고 대통령 하명 수사처럼 돼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왜 저기 성북구청 이런 데는 압수수색 안 해요? 그렇잖아요. 네. 8월 왜 2일 날 저를 숨겼는지 이런 걸 조사를 안 하니까 네. 당연히 그러면 법원 가서 우리는 밝히겠다라고 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와 주소록을 아예 영장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게 정광 목사님 오해 중에 그 알박이 하고 와서 이상한 분, 네. 그다음에 8.15 집회에서 방역을 엄청나게 방해해서 전파시킨 괴물로 지금 묘사를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단도 판단하고 막 역겹게 만들었던 거의 거예요. 뭐 악마화. 악마화 됐어요. 지금 김정은보다 조금 더 나쁜 분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한 단계 위일 겁니다. 네. 선호도 조사하면 그렇게 지금 네. 포장이 됐는데 그것이 달라졌다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일 큰 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